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있대요. 일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되면 할게. 되면 할게. 나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거 돼? 된다 그러면 할게. 근데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도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가 사랑받을 만하면 내가 너 사랑할게. 그런 자기 사랑이 있고, 근데 내가 나에서 봤는데 그리 사랑스럽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자라요. 한참. 그래도 사랑할게 라는 말로 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받아들일게. 그래도 함께 할게. 내가 나를 관리 안 해버려. 관리는 두 가지거든요. 매니지먼트, 케어. 매니지먼트는 운동도 하고 이런 거 매니지먼트. 케어는 괜찮아. 너무 날씬해져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 지금도 괜찮아. 지금 68kg 괜찮아. 아니 범위 이 정도는 돼야지. 괜찮아. 근데 괜찮아 하고 운동 안 하는 거는 케어만 하고 매니지먼트 안 하는 거. 매니지먼트만 하고 케어 안 하는 건 자기를 조지는 거. 제가 요즘 식이요법을 한 지 한 2주일 됐거든요. 속이 너무 편하네요. 정말.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지금. 오늘도 지금 제가 또 힘아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만 해서는 안 된대요, 선생님이. 한 번은 식이요법을 해야 된대요. 6주를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 흰자만 4개, 그리고 뭐 토마토 조금, 그리고 점심에 닭가슴살 한쪽, 그리고 야채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대요. 뭐 양파, 마늘 이런 건 마음대로 먹으래요. 제가 건국 신앙가요, 정말. 양파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전에 먹던 그거 있잖아요. 전에 먹고 살았던 습성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도. 근데 속은 편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꼭 생겨요. 제가 만약에 학교 때 나한테 결정력이 있었으면 전 학교 못 다녔어요. 그 과정 견디지 못했어요. 지금 돌아보니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30-40%는 절 지켜줬어요. 그땐 되게 이거 뭐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 서울대 갈 능력도 안 되고 진짜 오도가도 못하고 지금 너무 엄한 선생님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선배들한테 혼나고 분위기 그지 같고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그 어쩔 수 없었던 게 절 지켜준 게 있어요. 만약 어쩔 수 있었다면 전 그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 단위 면적당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여성의 얼굴이래요. 여기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 조그만한 거. 물론 큰 분도 있는데 근데 피부 좋은 뭐예요? 눈꼬리가 자꾸 이렇게. 그럼 이제 메이크업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이라인을 진하게 하게 돼요. 눈이 전에 여기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있는데 말고 전에 있었던 데를 이렇게 또 집에 와서 클렌징하면 또 없어져 버리네. 그럼 이제 아이라인을 점점 두껍게 치는 그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제 강연을 어떤 분들이 많이 들으시나 봤더니 몸에 힘이 있는 분보다 몸에 힘이 빠지는 분,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 좋은 분보다 헤어지기 전후의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듣고 또 재혼 앞둔 분도 또 많이 듣고.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여기 못 와요. 사람이 거리를 이동하려면 힘이 필요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너 믿고 있어. 엄마의 믿음에 반하는 짓 하지 마. 엄마 성격 알지?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너희 아빠 일찍 만났어. 이런 걸 제발 엄마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70에서 80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에게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못난 행동은 이제 대한민국은 서서히 사라지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랬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본인의 이름에서 본인을 찾아라. 결국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폭발이 온다. 내 이름에서 나의 이름을 찾아야지 왜 남의 이름에서 나의 이름을 찾습니까? 그러니 그런 보이지 않는 보이는 부담을 자녀 세대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인정은 엄마나 아빠는 네가 있어서 좋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친구들 무리에 갔는데 친구들이 내가 오니까 좋아하는 느낌.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또 남자들은 또 이제 좀 소년 같은 게 있으니까 이때 꼭 디스를 해요. 막 환영한다 이런 게 안 하고 안 죽었네 이 새끼, 이 새끼 막 살아서 왔어 이 새끼. 그게 또 남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랑 너무 친하다는 뜻이거든요. 디스하고 야지 주고 이러는 거. 그때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와서 그냥 얘네들이 좋아하네? 날 기다렸네? 날 환영하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환영을 안 하니까 뭘 많이 키우는 거예요? 반려견들이 제가 이렇게 머리를 벽에다 대고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윙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말해줄까요? 나이 먹어서 해서 그래요. 골프채로 축구만 그냥 속으로는 막 불불 끓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말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회원님, 골프의 핵심은 유연함인데요. 어려서 하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어려서 골프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됩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제 그 여유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은 게 당연합니다, 선생님. 오히려 더 이렇게 굳은 거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 뜻이니까 스스로 박수 쳐주십시오. 그리고 유연함은요, 하다 보면 됩니다. 다시 벽에 대가리 대세요. 반려견 있는 집들 아시죠? 걔들은 엄청 사람을 잘 환영해요. 막 슈퍼 갔다 왔는데도 또 처음 만난 것처럼 환영을 해. 20분 전이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누구를 환영해 줄 수가 있나? 막 혀를 내밀면서 신과 어머니의 성품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친구 같아요. 첫째는 네가 뭘 잘해서 내가 좋고 잘하면 기쁜 거지 잘해서 좋고 못해서 실망스럽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건 내 예상대로 네가 될 거라는 걸 믿는다. 이건 너무 불편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너의 편이다. 널 지지한다. 부모님이 나를 예의 있게 대하고 부모님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상대적으로 내 주변인과 나 자신에 대해서 언어의 습관처럼 그게 좀 되더라고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나와 상관된 사람을 예의 있고 매너 있게 대해주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다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에 대한 예의와 매너가 있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막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한테 예의 있고 매너 있게 대하는 것을 자기의 에너지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내 주변을 어떻게 바라보나. 그러니까 자기 주변 바라보는 건 결국 다 자기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울은 먼저 웃지를 않잖아요. 내가 남 인정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인정합니다. 내가 나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예쁜 여자 인정이 돼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완전 동안.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예쁘지 않냐? 꼴초. 완전 담배 많이 펴, 저 언니.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깎아서 나랑 비슷하게 맞추고 싶거든요. 아니면 다른 흠을 갖고 와서 얘 그렇게 그런 건 아니야. 맞추고 싶거든요. 학생이 이제 한 명이에요. 애들이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반에 1등한 사람을 소개하겠어. 애 한 명인데. 그리고는 너 이렇게 김창호 1등 해요. 근데 선생님이 막 애가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또 그래요.
근데 꼴등도 있어 지금. 분발해야 돼. 누군지 알지? 분발해야 돼. 그리고 김창호 꼴등 이렇게요. 이게 조크인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야, 이거랑 똑같네. 그렇잖아요. 누구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구는 게으른 놈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너무 피곤해서 저렇다고 해요. 난 너무 좋은 부모님에게서 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좌이체. 엄마 사랑해요. 그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계좌이체.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부모님 원망할 거 없이 낳아주신 거 고마워하면서 새 언어를 물들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좋은 에너지가 있는 언어를 가진 그 조직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채널과 유사하거나 더 좋은 것들을 알고리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삶의 구조를 유튜브가 따라한 거래요. 제 생각입니다. 그들은 뭐를 했기 때문에 바둑 프로필을 찍고 나는 뭐를 했기 때문에 MRI를 찍는 걸까? 펫을 찍는 걸까? 왜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나타난 현상은 엊그제 일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보통 지금 나타난 현상은 3년 전, 5년 전 거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 딱 찍은 그 순간이 3개월, 5개월, 100번, 200번 쌓여서 그걸 찍는 거지. 그 바디 프로필 찍으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100번, 200번 막 근육 찢어지고 막 먹고 싶은데 참고 막 그런 것처럼 제가 MRI를 찍고 펫을 찍는 것은 지금 게 아니라 옛날 거였던 거죠. 옛날에 쌓인 거. 사람의 됨됨이는 평상시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다가 힘든 날이 올 때 우리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세거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완벽자주의적인 성향이거나 남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무대에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우리의 무대에서 안 쓰러져요. 힘들지만 버텨내요. 해내. 왜냐하면 자기의 무대에서는 치약 짜듯이 짤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리면 엄마가 자기의 영혼을 짜서 한다고요. 영업할 때 너무 성과가 안 나오면 진짜 영혼을 짜서 하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 다 바닥에 어디다 쑤셔 넣고 나중에 꺼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때가 지나고 일이 끝나고 여유가 찾아오고 아이들이 크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퍽 하고 쓰러지네요.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쓰기 전에 그냥 삶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찾을 만한 때가 됐는데 이미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왔다면 그것은 신호다. 뭐라고요? 신호라는 거죠. 신호. 삶 저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시그널. 그러니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받아? 삼재인가? 자축, 인묘, 진사, 아홉수인가? 이름 바꿀까? 김창옥 너무 구려. 안드레이 김으로 하고 싶어. 알렉산더 옥이나 이름을 바꿔야 풀릴 것 같아. 그것은 이름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수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